안녕하세요. 구름 위의 꽃길, 백두산 야생화의 여름, 연출 촬영 등을 맡은 이덕성입니다. 백두산 야생화 촬영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서 야생화를 좋아하는 사람들 10여 명이 여러 차례 모임을 하고 토의한 끝에 전문 가이드를 섭외하고 중국을 통하여 백두산으로 가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의 희귀종 및 멸종 위기종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를 받고 있는 야생화를 중심으로 북방계 식물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른 시일 내에 남북의 왕래가 자유로워져서 많은 국민이 자유로운 백두산 여행이 이루어지고 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백두산에서만이 볼 수 있는 야생화를 마음껏 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희망하며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해발 2700m, 구름보다 높은 곳 백두산에는 짧은 여름이 찾아오면 생명이 피어납니다. 남한에선 보기 어려운 그 야생화들이 향연을 보러 출발합니다. 백두산 야생화 탐사를 위하여 연길공항을 출발하여 이도백화로 넘어가는 중간 지점의 고개인 선봉령에서 첫 번째 야생화 탐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위치는 백두산 북파 코스 중간 지점인 해발 약 1500m에 위치하며 고갯마루에서 호노루발과 주걱노루발을 만나 설레는 마음으로 촬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어서 폐선루에 기차가 세워져 있는 암화경구로 이동하여 노루삼과 애기 금매화 등을 만났습니다. 암하경구는 바위 틈 사이의 아름다운 경관 지역을 의미하며 실제로는 암하폭포와 주변 계곡, 지형을 포함한 탐방구역을 지칭합니다. 한반도 북부 및 백두산 등 고산지대에 국한되어 있어 희귀성이 아주 높은 애기 금매화 금빛 꽃잎은 고산이 햇살을 받아 반짝입니다. 큰 금매화 형질도 있고 애기 금매 형질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좀 더 많이 요번 기회에 많이 봐야 되거든요. 두 가지 형질이 뭐냐면 첫 번째 애기 금매화 형질이 있는 거는 약간 색깔이 노랗죠. 약간 노랗고 요게 꽃받침이고 화피편. 요 작은 게 꽃잎이에요. 꽃잎이 요거 화피편보다 수술하고 길이가 어때요? 비슷비슷하다가 좀 짧죠. 요거는 애기 금매화 형질이에요. 그런데 큰 금매화는 얘가 2배, 3배 더 길거든요. 그리고 주황색빛이 돌아요. 그렇지만 제가 약간 섞였다고 생각하는, 약간 중간 형질 어렵다고 생각한 건 뭐냐면
애기 금매화는 사실 수술이 이거보다 더 짧아야 되거든요. 둘째 날 아침 황송포 습지 야생화 탐사를 떠납니다. 황송포 습지는 백두산 북파 지역에 위치한 고산 습지 생태 명소로 다양한 희귀식물과 야생화가 자생하는 곳입니다. 전체적으로 약간 주름져 보이는데 그래서 참 오굴잎버들, 참 오굴잎버들.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드물게 있어요. 고층 습지에 자라는 주로 그 자라는 이제 사초인데 국내에서는 이제 한북에서 처음 발견돼서 한북 사초라고 그러고 국내에서는 오대산에 좀 이제 한 군락이 있는데 거기 위에는 이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습지는 되게 흔하거든요. 요 사초의 특징은 요 관양 자체가 모여 있는 게 별 모양처럼 이렇게 생겼고 보통 이 사초는 암하설, 수하설가 따로 있는데 얘는 하나서에 같이 있습니다. 지금 숲고식대로 제가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이게 가장 그 별 모양으로 모여 달리는 게 가장 큰 특징인 사초입니다. 이어서 자생하고 있는 콩 노루바를 비롯해서 가는 오이풀 등을 만나 촬영을 하였습니다. 황송포 습지는 생태 탐사와 사진 촬영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숨은 보석 같은 장소라고 합니다. 일부는 한국에서는 자생하지 않는 희귀종도 포함되어 있어 생물 다양성 연구에도 중요한 장소입니다. 데크로 잘 닦여있는 습지를 한 바퀴 도는 동안 백산차와 좁은 잎 백산차의 향긋한 내음에 취해봅니다. 황송포에서 습지 식물들을 찾아본 뒤 바로 북파 산문을 통과하여 셔틀버스로 백두산 천문봉을 올라갑니다. 백두산은 그 웅장한 모습만큼이나 기후, 토양, 생태적 특징이 매우 독특하고 다양합니다. 연평균 기온이 약 7.3도씨로 매우 서늘하며 동절기가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로 8개월간 지속되고 최저기온은 영하 40도씨까지 내려갑니다. 해빙기는 6월부터 9월까지로 평균 기온은 10도씨를 넘지 않습니다. 서리가 내리지 않는 기간은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약 20일뿐이며 나무가 자라기 어려워 주로 풀과 야생화만 자랍니다. 백두산은 단순한 산이 아니라 기후와 생태계가 조화를 이루는 살아있는 자연 박물관 같습니다. 백두산 셋째 날 이른 새벽에 이번 탐사인 메인 야생화 탐사를 떠납니다. 취나물과 동등등을 마주하며 힘든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이 힘슬로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었지만 계속 이어지는 야생화, 하늘 매발톱, 구름 버무이기 등의 귀한 꽃들을 만나 촬영에 열중이었습니다. 하늘 매발톱, 매의 발톱처럼 휘어진 꽃잎은 고요한 바람 속에 흔들립니다.
그냥 메발톱은 끝이 뾰족합니다. 네. 그걸로 구분하시면 되고 꽃 색깔도 이게 연한 보라색이어서 확실히 차이가 나죠. 이게 꽃잎이 매발톱을 닮아서 그 매발톱 그렇죠. 꽃이라는 그런 꽃잎 닮은 앞뒤편 뒤편이 네. 뒷면이 이게 그러네요. 국제적으로도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된 식물입니다. 씨앗 없이 번식하여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는 독특한 생존 전략을 가진 식물입니다. 백두산 여름 야생화 대표 종으로는 기생꽃, 시범꼬리, 후범꼬리, 구름국화, 매발톱, 꽁이다리 등이 있으며 이 꽃들은 백두산 북파, 서파 등 오름길과 천지 주변에서 자생하며 그 풍경은 마치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새벽에 일찍 산행을 시작하여 아침과 점심은 준비해온 발열 간편식 비빔밥으로 야생화가 만발한 숲속과 능선에서 식사하는 추억도 남겼습니다. 이어서 주변에서 자생하고 있는 오랑캐 장구채, 비료용담 등을 촬영하며 천상의 화원에서 놀고 있는 듯 합니다. 계곡 상류에는 여름인데도 아직 잔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핑크색 꽃은 좀참꽃입니다. 꽃 생김새가 철쭉꽃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조그맣게 꽃핀다고 좀참꽃입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노랑만병초가 꽃이 떨어지고 씨방이 맺어가는 과정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이 꽃은 수근 꽃창포로 제주도에 가면 한라꽃 창포가 있는데 거의 비슷한 꽃입니다. 수근 꽃창포. 백두산 호범거리 등이 자라고 있는 이곳은 해발 1900m 이상 되는 높은 곳입니다. 이 기생꽃은 백두산 중산간 위쪽에서 피는 기생꽃인데 국내에서도 고산지대에서 피는 기생꽃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피는 기생꽃은 좀 큰 편이고
백두산 꽃대 하나에 꽃이 하나씩 달려 있는데 백두산의 기생꽃은 작은 편이고 또 이렇게 한 꽃대에 2개의 꽃이 달리는 경우가 많아서 참기생꽃과 기생꽃으로 구분하기도 했었는데 요즘에는 기생꽃으로 통합이 됐다고 합니다. 이름이 다시 이 정명이 돼서 정명이 털 복주머니난으로 불려주고 있는 아주 희귀한 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멸종위기 1급으로 지정되어서 보호되고 있고 이 백두산에서도 아주 희귀한 식물로서 이 연변에서도 멸종위기 2급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이 꽃이 잘 보호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전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시범꼬리는 바람이 거센 고산지대에서 자라기 때문에 잎과 줄기가 낮고 단단하게 발달해 있습니다. 뿌리는 바위 틈을 파고들어 수분을 확보하며 짧은 여름 동안 빠르게 꽃을 피우고 씨앗을 퍼뜨립니다. 처음 왔는데 너무 황홀해서 지금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나라 땅을 우리나라를 통해서 오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통일이 돼서 우리가 중국을 통하지 않고 이렇게 와서 백두산 꽃 탐사, 야생화 탐사를 하는 그런 기회가 되면 더 없는 큰 바람이 되겠죠. 백두산에 오니까 너무 꽃도 많고 너무 좋은데 이게 남북으로 갈려서 우리나라 통일이 빨리 돼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편안하게 와서 이 아름답고 귀한 꽃을 함께 보고 함께 촬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두산 앞쪽에 귀한 야생화 구름 범위기 및 애기 금매화 등을 촬영하고 사슬의 숲을 지나 하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나무가 지금 거의 한 종밖에 없거든요. 여기 사슬의 나무입니다. 가장 좀 비슷한 나무는 이제 자작나무류, 자작나무 유사한데, 요 나무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주로 이제 해발 한 1,500 이상에만 있는 나무이고, 지금 이 백두산에서도 해발 한 1,800 이상 나타나고 거의 수목 한계선까지 이 종이 거의 우점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고산식물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넷째 날인 오늘은 인근에 있는 지하 3림과 부속림 두 군데를 탐사합니다. 지하 3림은 백두산 북파 지역에 위치한 원시림 협곡 탐방지로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침강 지형 속에 펼쳐진 울창한 숲입니다. 지하 3림에서 해몽나무꽃, 어리곤달비 등을 봤으며 메인 이벤트는 홀꽃 노루발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부성림은 백두산 북동쪽 장백산 협곡에 위치한 국가 4성급 풍경구로 지정된 관광지이며 독특한 지질과 원시림이 어우러진 자연경관 명소입니다. 이곳은 태백산 검룡소와 비슷한 빙수천 폭포입니다. 백두산 다섯째 날 탐사 마지막 날입니다. 백두산의 많은 비 예보로 조금 낮은 지역이며 비가 오지 않는 조양촌과 모아산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조양촌은 연길에서 서쪽 20km 지점에 있는 초원 언덕으로 사방이 트여 꽃 담기 좋았습니다. 좁은 잎 사유질방이고 사유질방 중에서 잎 모양이 좀 좁은 편에 속해서 좁은 잎 사유질방이라고 합니다. 예. 국내에서는 나지 않고 이곳 만주 백두산 근방에서만 볼 수 있는 꽃입니다. 금은초는 우리나라 남쪽에는 이제 분포하지 않는 식물이고, 이 연길 중국 쪽에서도 백두산 쪽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낮은 산지에 이런 풀밭에 자라는 식물이고, 국화과 식물인데, 요게 이제 하나의 화서인데 되게 사이즈가 커서 원예적 가치가 있는 식물입니다. 예. 조양촌은 조선족 문화보존 마을이며 모아산과 연계하여 관광지로서의 매력이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있는 식물이 우리가 흔히 먹는 부추 속의 식물인데, 잎이 이렇게 가늘고 실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실부추라고 합니다. 실부추. 실부추는 이렇게 바위지대, 햇볕이 강한 바위지대에 주로 자라는데, 남쪽에는 없습니다. 없고, 남쪽에는 애기 실부추가 있고. 모아산에서는 백두산 인근에서도 발견하기 힘든 큰 장대를 만나는 기쁨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꽃을 마지막으로 대미를 장식하며 5일간의 백두산 야생화 탐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백두산의 여름은 짧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 속에서 피어난 생명은 우리에게 오랫도록 남습니다. 구름의 꽃길을 걷는다는 건
자연과 함께 숨쉬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숨결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이른 시일 내에 남북의 왕래가 자유로워져 우리 땅으로 우리 백두산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